정말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공부 자신이 한 시험 내용도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무엇보다 선배들의 그 기출 문제도 다시 한번 풀어보는데 진짜 기출 문제를 분석해보고 다시 풀어보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게 공신들 사이에서 어떻게 표현을 쓰냐면요. 이 미리 보는 시험 문제다. 이 정도로. 실제로 그렇거든요. 뭐 학교 시험, 중간기말고사 같은 거 보시면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매년 나오는 그 문제 패턴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거의 절반 이상 똑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족보라고 흔히 하는 그걸 그쵸. 보면은 네. 점수 잘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 기출문제라는 게 어떤 시험이든 마찬가지인데요. 시험의 시작과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운전면허 시험을 봐야 돼요. 아니면 뭐 학부모님들도 시험 보시잖아요. 네. 그랬을 때 가장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당연히 나왔던 기출문제를 그렇죠. 한번 보면은 예. 어떤 스타일이고 또 거기서 공부법마저도 나옵니다. 아이 대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겠구나. 그 정도 이제 시험 보러 가기 직전에도 이제 가장 그 비슷한 형태의 문제를 해가지고 그 감각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시험 보기 전날도 공신들 항상 이 기출문제를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거든요. 네. 그 정도로 기출문제는 뭐 다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대학교 때 저도 그거에 대한 공부할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이 책을 다 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시간이 없을 때는 진짜 기출 문제만 보고 그래요? 그것만 답 따라놓은 거 보고 시험을 보곤 했는데 네. 최소한 그렇게 하면 낙제는 안 하더라고요. 그것마저 안 본 애들은 이제 낙제를 하는데 네. 자, 그렇다면은 기출 문제를 활용하는 노하우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기출 문제의 중요성은 강성태 선생님 말씀드렸지만 내가 출제자가 돼보면 왜 기출 문제가 중요한지 바로 알 수 있어요. 문제 하나 내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수능 같은 경우는 문제 은행식이기 때문에 이미 많은 문제가 출제도 돼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기출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풀어보고 두 번째는 기출 문제가 이거는 3번이나 나왔네. 작년, 재작년. 그건 올해 또 나온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본문에다가 별표를 치는 거예요. 1번 나왔다, 2번 나왔다, 3번 나왔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그 문제를 푸는 것만 아니고 왜 이 문제가 나왔는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걸 낼 때는 본문에 뭘 물어보려고 물어봤다. 그렇죠. 의도가 있겠죠. 예, 본문에 들어가서 이거를 물으라고 했구나. 왜냐하면 기출문제에 지문은 바뀔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 의도는 안 바뀌어요. 네네. 네, 마지막으로는 기출문제 보면 출제자가 항상 파놓은 함정이 있는데 사실 문제 내는 것도 힘들지만 함정 파는 건 더 힘들거든요. 머리를 많이 쓰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항상 내는 패턴의 함정이 있어요. 그 함정이 어떨 때는 정말 100점과 하나 틀리는 걸 좌우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합격, 불합격을 좌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 선생님이 내는 함정 문제까지도 파악을 하기 때문에 딱 그 함정 문제를 보면 안 푼 애들은 틀리겠다. 난 요 함정 절대 안 빠진다. 그러고 풀어서 일단 기분도 좋아지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기출문제집을 푼다는 것이 그냥 문제를 푸는 데에 집중할 게 아니라 문제를 분석하는 데에 좀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예, 제가 예를 들어서 수능 쪽에서는 사실 전 경제학밖에 안 가르치니까 경제학을 거꾸로 분석을 해보면 교재를 다 알아도 풀 수 없는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문제를 보고 문제가 많이 나오는 부분은 굉장히 자세히 공부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네. 반면에 문제가 거의 안 나오는 영역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나도 가볍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출제자의 코드와 내 코드를 항상 맞춰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소스가 기출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기출문제까지 합쳐서 저희가 복습에 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두 선생님의 당부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민 선생님. 예. 공부는 배우고 익히고 시험 보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배울 때, 익힐 때, 시험 볼 때 나는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 그게 바로 복습하겠다는 자세거든요. 네. 나는 마지막에 이 배운 거와 익힌 거를 시험을 보려고 그러면 항상 반복하는 습관을 갖는다면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실력을 훨씬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강 선생님. 네, 저희 공신닷컴에서 고민을 학생들이 정말 많이 올립니다. 근데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요. 거의 한 가지로 귀결이 되거든요. 그게 복습입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공부를 항상 합니다. 대한민국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데 근데 욕심 때문에 선행하고 복습은 결국 안 하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면 까먹고 공부해봤자 또 까먹고 그렇죠. 하고 또 까먹고 그냥 거의 그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데도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 복습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네네. 복습만이 어떻게 보면 공신이 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 4주째 연속으로 해서 공부 고수들의 공부 비법을 전해드렸는데요. 정말 오늘 이 시간이 복습이 어떻게 보면 활용 정점의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러분들께서도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멋진 조언해 주신 민성원 선생님, 강성태 선생님, 그리고 우리 은진 양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표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요, 이제 아이들 기말고사가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기말고사 앞두고 시험에 강해지는 공부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귀 솔깃해지시죠? 많이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스킨베리 나띠르에서 유기농 스킨케어 세트, 골든베이비에서 유아용 범퍼 침대, 코리아 보드게임즈에서 교육용 보드게임 세트, 창의성 교육원 키즈닥터에서 비타민과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목요일은 부부 회복 프로젝트 함께합니다. 내일 주제는요, 불같은 남자, 물같은 여자입니다. 내일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내일도 11시 20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